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전남 지역은 의료 인력까지 부족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상황과 함께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전남도 의회 전경선 최선국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남 지역의 의료 현황에 대해서, 공공의료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 말씀은 최 의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공의료 체계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밑단위에 있는 조직이 보건진료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공공의료원, 이제 이런 체계로 공공의료의 축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남에는 현재 이제 571개소의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국에서 이렇게 공공의료기관 숫자로는 이렇게 가장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공의료의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공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공중보건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99.3%입니다. 2명 제외하고는, 전남에서는 2명 제외하고는 대부분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가 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이분들은 군 복무 대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본인의 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순환 체계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공공의료 체계, 전남의 공공의료 체계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가장 말단을 차지하는 보건진료소, 쉽게 얘기하면 오지나 낙도에 진료하는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조산사나 간호사들이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보건진료소의 숫자도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공공의료의 가장 중요한 축인 의료원이 있죠.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남에 목포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이 있습니다만, 이 가장 중요한 축인 의료원도 끊임없는 이렇게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남의 의료원에서 종사하는 우리 의사의 충원율, 정원 대비 충원율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약 70%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7분밖에 지금 고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또 간호사 숫자도 상당히 좀 의료원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합니다. 이중률이 또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좀 열악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의 양은 많지만 질적으로 봤을 때는 취약하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공공의료가 이렇게 취약한 이유,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지역의 공공의료가 취약한 것은 전국 유인도서의 59%에 해당하는 276개의 섬이 존재하는 지역적 특성과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료 인력의 부족, 특히 의사 수의 문제는 비단 공공의료만이 아니고 전남 지역 전체가 열악한 것이 현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해서 의사 수는 OECD 회원국에서 평균 대비해서 71% 수준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에 비해서 1명 이상이 이렇게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처럼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인력 격차는 더욱 심각해 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을 보면은 전체 의사의 54%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경우도 64%가 수도권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의 경우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OECD 평균 대비 약 3,200명 정도가 현재 부족한 상황인데요.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은 지역의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의과대학과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유일하게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인 도서 지역은 전국 470개에서 276개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17만 3천여 명들이 의료 혜택을 현재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최일선에서 도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공공의료의 현실도 참 어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의사들도 지방 근무를 기피하고 현재는 있죠. 네. 이로 인해서 지방 의료원들이나 필수 운영에 필요한 그런 최소한 의료 인력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 최성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 의료원에도 그 의사 인력 수를 채우기가 힘들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데요. 지방 의료원의 경우도 전국에 35개 중에서 26개가 의사 인력이 현재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전남도내 지방 의료원이 3곳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의사 충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한마디로 의사를 비롯한 전남 지역 공공의료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장기 근속자가 아주 적다 보니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전남 지역의 공공 의료 현황이 좀 열악하다, 취약하다는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일단 안타깝긴 한데요. 안타까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의료계에서는 골든 타임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의료 지표들이 전남이 이게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낮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수준은 높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만성질환 진료자 수도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또 암 발생 환자 수도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전체 생애 주기 중에서 건강하게 예를 들어 생애를 보낼 수 있는 주기를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네.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또 얼마까지 살 수 있느냐를 보는 게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먼저 기대 수명을 본다라면 전남이 80.7세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83.3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기대 수명에서 2.6년을 더 오래 산다라고 봐야 되겠죠. 건강 수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치가 안 좋은데요. 전남 같은 경우는 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기간이 64.9세까지입니다. 이에 비해서 서울은 69.7세까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 4.8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장 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본다라면 신안의 하위 20% 소득자와 경기도 분당의 상위 20% 소득자의 건강 수명의 차이가 약 30년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네. 상당히 좀 심각한 경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전남에 수술 입원 환자가 있었을 때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병원 자체에서 마지막 퇴원까지를 지켜보는 게 입원 환자 자체 충족률이라고 하는데요. 전남 같은 경우는 자체 충족률이 약 5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근 신안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되고 있는 경우고요. 또 응급의료 체계도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전남 같은 경우는 권역응급센터가 2곳, 지역응급센터가 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전국의 상황을 본다라면 권역응급센터는 전국 평균이 2.3개, 그 다음에 지역응급센터가 전국 평균 7.2개입니다. 상대적으로 응급의료 체계 역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정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증질환자 전문병원이 전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상당히 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코로나 환자의 중증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광주로 후송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중증 환자 수용을 할 수 있는 병상이 12월 달에는 0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전체적으로 의료 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아까 최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12월엔 병상 아예 없었다고 중환자 병실 하셨고,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 인력이 부족한데 코로나19 이런 것이 이제 생기게 되면 정말 엎친 데 덮치는 경우가 같거든요. 예. 어땠습니까? 일단 말 그대로 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라는 것은 전남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의료인들 역시도 과부하 상태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 도에서 의사 1인이 책임져야 되는 병상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사 1인이 책임져야 되는 병상 수가 12.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약 6병상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7병상 정도 됩니다. 이게 서울에 비하면 의사 1인이 책임져야 되는 병상 수가 6배 정도에 달한다는 거죠. 당연히 의료인으로서는 그 상당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그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능한데 지역의 여러 가지 의료 조건 때문에 이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뭐 이 경우가 전남 지역의 78%로 역시 최하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전남도민들이 외지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필수 진료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될 필수 진료과 중에서 전남에는 뇌혈관 전문 의사가 없습니다. 또 소아외과 전문의도 전남에는 없습니다. 네.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 같은 경우도 전남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1.4명으로 전국에서 또 가장 또 낮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필수 진료 과목이나 응급 의료 부분에 있어서 전남도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전남 지역의 공공의료 현황에 대해서 두 분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마련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건 뭐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남의 의료 전문 인력과 시설의 부족에 대해서는 여전한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내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우리 도민들의 더욱 많은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작년 때 의료계의 그런 반발로 인해 가지고 대학병원과 대학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 서비스의 핵심 시설인 의과대학 유치는 우리 목포 시민들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다시 공공의대 설립이라든가 또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 다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또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보건기관 등의 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의료 취약지인 그 보건기관의 의료기관 인프라를 좀 계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남도에서는 올해도 공공보건 의료기관에다가 128건에 뭐 120억 정도를 들여서 뭐 시설 개선이라든가 장비 확충 등을 통해서 필수 의료 안정망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겠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지역 간 그런 의료 접근성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여쭤보자면 이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전남 지역에도 백신 접종을 하게 될 텐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 원활한 접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특히 지금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영향은 없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그 아주 희망적인 그 내용이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 화이자 백신이 300만 명분이 추가로 이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 2천만 명분이 역시 또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백신의 양은 확보량은 충분히 이제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확보한 양도 중요하지만 백신 수급을 얼마만큼 원활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접종 속도를 얼마만큼 균형 있게 갖고 가고 빠르게 진행을 하느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 2월 말부터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백신 접종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기관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보건소 인력 등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가는 방문 접종 팀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독감음 주사를 병원에 가서 맞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은 전부 이제 국가에서 허가를 해준 기관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위탁의료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탁의료 기관에서 백신을 맞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예방 접종 센터라고 해서
이 예방접종센터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극좋은 그 저장고가 필요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예방접종센터를 지금 전국적으로 250개소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전남도 지금 현재는 9개 정도를 설치를 했고 6월까지는 22개소 전부 이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예방접종센터에서 맞아야 될 백신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본다면 한 3,300만 명 분 정도 되거든요. 네. 절반이 약간 좀 모자라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지금 전남 목포에도 지금 설치되는 예방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600명을 소화할 수 있는 지금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또 2회를 주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규모로서는 전체적인 속도를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 전남의 한 3, 4만 명대의 군 단위 지역과 20만 명이 넘는 시 단위 지역은 그러기 때문에 접종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도역시도 지금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 같은 경우 만약에 접종 그 센터 의료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공중보건의를 추가로 파견하거나 또 전남도 소방본부에도 간호사가 있거든요. 이 간호사를 추가 파견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의료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 예방접종센터를 시 단위는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좀 늘려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이 문제가 또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인접시군 간의 접종센터를 공유하는 방식. 예를 들어 이제 목포와 무안 같은 경우는 인접시군이기 때문에 빨리 접종이 끝난 무안군 같은 경우에 이 접종센터를 인근의 목포와 이제 공유하는 이런 방식의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고 전남 역시도 이 문제를 지금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 전체가 지쳐 있는데 백신 접종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전 의원님, 네. 백신 접종 계획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전남도에서는 정부의 백신 공급 계획에 맞춰서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전체 도민 185만 명 중에서 소아, 청소년, 임산부를 제외하고 156만 명으로 올해 11월까지 해서 70% 이상에게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할 계획인데요.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따른 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그리고 의료와 방역 체계 유지 등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계약한 백신은 총 5,600만 명분인데 그 외에 추가로 좀 더 됐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그리고 얀센과 모더나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데요. 지난 2월 15일에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우리 전남도도 2월과 3월 중에 이렇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요양원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접종을 할 계획이고요. 전남도의 경우는 요양병원에 8,930명 그리고 요양시설에 5,763명이 접종 대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월 26일부터 백신이 공급되면은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 접종에 대비해서 시설 종사자에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 지정을 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그 시설의 종사자들은 2월 26일부터 이렇게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되고 병원급 이상 종사자 11,894명에 대해서는 3월 8일부터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요원의 4,090명 정도는 3월 22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1,880명에 대해서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이렇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우리 전남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이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남 공공의료 현황에 대해서 전남도 의회 전경선 최선국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남 지역 공공의료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체계적인 공공의료가 확충되는 것 아주 중요할 겁니다.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남 지역의 공공의료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